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 대개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14일이고요. 대한전선입니다. 코드번호 001440이에요. 자, 대한전선이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청약 기간이 10일까지였는데 이전에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다가 청약 완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자 8일, 9일 공휴 선거일이었고 8일, 10일이었는데 뭐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반등이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는데 이거 내용들을 보면 이유가 좀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구주주 대상이죠. 지금 10일까지는 구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 기록률이 95% 견적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0.46주를 우선 배정을 받으신 분들, 최대 주주인 호반 산업다 40%에 해당하는 배정 주식수에 대해서 전량 청약을 또 마쳤죠. 근데 주식수가 좀 많긴 많았습니다. 많긴 많았는데 98%에 되면서 100%에 좀 미달되는 좀 미달됐어요. 그래서 잔여 수량이 4% 정도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 수량이 4% 정도 남아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근데 약간 이 청약 미달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공모로 좀 전환이 됐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주주를 대상으로 유증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좀 청약률이 좀 미달된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직원들이 우리 사주죠. 우리 사주에 약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사주를 청약을 하지 못했었어요. 못했었기 때문에 남은 잔여 수량이 일반 공모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 공모로. 전환이 된 다음에 공모 청약을 하고 높은 청약 기록률을 기록을 하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구주주 때 청약률이 좀 미달이 돼서 남은 잔여 주식수가 생겼죠. 주식수가 생겼는데 이게 뭐 높다. 뭐 40%밖에 청약이 안 됐고 60%뭐 80% 이하다 청약률이. 그렇기 때문에 20%를 일반 공모로 해서 이제 구주주들 말고도 일반 공모로 해서 자율적으로 공모를 좀 받기도 하거든요. 일반 공모가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우려가 좀 생길 수 있겠지만 4%밖에 되지가 않아요. 96% 정도가 됐고 4%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공모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14일하고 15일 바로 이제 청약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일반 공모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또 진행이 되거든요. 내용들 보면 14일, 15일 기간 동안 잔여 수량인 4%를 양일간 일반 공모를 통해서 청약에 접수가 된다. 실권주. 여기서 이제 일반 공모까지 하고 나가지고 주식수가 좀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관사가 이거를 전액 인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차질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일반 공모에서 4%에 대한 물량들이 차질이 발생돼 가지고 다 청약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관사들이 잔액을 뭐 자금 조달을 전 남은 물량들을 전부 다 인수를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차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상증자 방식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아닌데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전액 인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청약을 해서 하는 운영 자금을 조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유상증자의 전액 인수를 하게 돼서 청약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주관사들도 유상증자를 전액 인수 방식으로 진행을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지만 일반 공모 해가지고 남은 물량들을 전액 인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도 주관사들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들이 되겠죠. 자금 조달에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유상증자로 확보되는 재원들 이제 끝나면은 상장일이 되잖아요. 상장이 되기 전에 이 금액이 납입이 다 될 거예요. 납입이 되는 것들은 시설 투자 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 차입금, 상환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유상자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신공장 부지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 합작 공사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수주를 계속 뭐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주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뭐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률이 좀 미달이 됐네. 큰일 났다.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일정들을 이제 남은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 유상증자 청약일은 지나갔어요.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주 인수권을 아직까지 내가 청약일이 8일, 9일, 8일, 10일 이거 청약 기간 동안 내가 청약을 못했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신주 인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도 신주 인수권은 소멸이 됐지만 유상증자로 내가 이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가능한 방법은 일반 청약밖에 없어요. 일반 청약은 뭐 굳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신 분들 전액을 내가 신주주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상증자를 다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뭐 일반 청약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는 거의 필요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청약을 내가 이 신주주권을 배정을 못 받았던 분들이라든가 유상증자를 청약하고 싶은데 신주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배정을 못 받았어. 그리고 이번에 청약을 신주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일반 청약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반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 최종 경쟁률이 나올 겁니다. 아마 좀 90%, 95%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반 공모를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 좀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거, 청약 기간에 반등이 못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일반 공모에서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뭐 일반 공모에서 뭐 성장률이 좀 미달됐다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으니까 크게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던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호방그룹이랑 대한전선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유상증자를 전액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대한전선 지분 40%를 2,520억 원에 매수를 해서 경영권을 호방그룹이 인수를 했었고, 그 뒤에 단기 차입금도 상환을 해주고 좀 단기 차입도 좀 대신 해주고 뭐 유상증자 참여를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공장도 증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성들, 그런 것들은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을 하시는 분들, 청약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들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기를 보면서 대전선을 좀 어차피 유상증자는 중장기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여기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